네, 그럼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수렴이라는 부분을 배우셨고요. 또 뭐다 발산이라는 부분을 배우셨는데 결국에는 x가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 즉 fx가 또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경우가 뭐였다? 수렴. 자, 그리고 x가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 어디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요. 그럴 경우는 뭐다?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개념이 나중에 미분, 적분 개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배울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연속이라는 단어도 썼었고요. 불연속이라는 단어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연속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도 존재하고 우리가 극한값도 존재했고요. 자, 불연속점이 저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fx는 우리가 x분의 x제곱이라는 식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는 0에서 무슨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무슨 값? 예, 극한값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y는 x하고 같아졌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끊어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나중에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불연속점이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우리가 함수값, 그러니까 그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지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가 0에 가까이 가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극한값이 0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은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연속이라든지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복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항상 어떤 점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방향은 두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큰 쪽에서 그 수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요 수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용어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극한? 우극한, 그리고 뭐다? 좌극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서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느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개념을 분리시킨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fx. 자, 지금 보면 그래프가 좀 잘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1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쪽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0에 가까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느 쪽이냐?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y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1로 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요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그래프가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쭉 가면서 y값이 얼마다? 0에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값은 얼마가 되냐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0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든 작은 쪽에서 다가가든 값이 같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시점에서 양쪽에서 접근하는 값이 뭐하다? 다르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는 아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a보다 지금 뭐한 상태다? 자, 큰 상태에서 가잖아. 그지? 그러면 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A로 가는 것이 아니고 A보다 큰 쪽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뒤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거 보이시죠?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럼 이거는 X가 A로 접근하되, 가까이 가되, 어떻게 되겠어요? A보다 작은 쪽에서 A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무슨 극한이라고 부른다? 자, 오른쪽이죠? 크면. 자, 그래서 우극한. 자, 이런 때는 무슨 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좌극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우극한, 좌극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자를 보시면 자, x가 a로 가까이 했는데 플러스야. 그럼 요거는 아까 보는 순간에 요거는 a로 접근하되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좌극한은 어디냐면 왼쪽이죠, 그죠? 왼쪽이면 작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로 접근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접근하는 것은 뭐다? 좌극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쪽에 접근하는 게 우극한이 주고죠. 그럼 요거는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알파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래프가 어디에? 자, x 값은 베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또 끊겼죠?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까이 가는데 한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수렴이란 말은 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모여야 되는 것을 수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다?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특히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우칸과 우칸이 뭐야 된다? 같을 때 우리가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가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영역별로 나눴을 때 막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보시면 fx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1의 전체 제곱이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면 x제곱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가진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 자세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좀 활용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어디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y는 x제곱, 오른쪽은 뭐다? y는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다? 불연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어디에서 극한값? 자, 1에서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극한, 여기가 뭐다? 우극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은 어떻게 될까? 우극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함수가 끊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1보다 큰 쪽이 어디 쪽이에요? 1보다 큰 쪽, 이쪽이 맞죠? 맞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쪽이니까 요 그래프에서만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죠, 그죠? 1보다 큰 쪽. 맞아요. 자, 그러면 큰 쪽에서 자, 보세요. 1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쭉 하면서 어디에? 그 1에서는 우극한에서는 얼마다? 0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은 얼마다? 0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좌극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극한은 뭐냐면 자, 1보다 뭐하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이 그래프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쪽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어디에? 그렇죠. 우리 fx는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극한 얼마? 1에서 우극한 0. 자, 좌극한 얼마? 1. 자, 같습니까? 다르죠? 예,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수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를 계속 봤었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양쪽에 우리가 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한다? 예, 비록 함수값은 없지만 뭐다? 극한값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6번은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스스로 확인하기처럼 친절하지가 않네요. 자, 우리가 뭘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6번은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x 플러스 1인데 요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이건 x가 뭐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행인 것은 자, 이 두 함수 모두 다 몇 차 함수다? 자, 1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으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눠지는 기준이 어디죠? x는 얼마다?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려지냐면 y절편이 얼마다? 1이죠. 그래서 y절편은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1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찾으시면 되냐면 자, x가 2일 때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넣으면 3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 얼마가 되겠어요? 2, 바로 3을 지나는 그런 우리가 직선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요 직선이 되는데요. 단! 자, 보세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그래프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쪽만 이렇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자면 x절편 얼마다? y절편 얼마다? 역시 똑같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요거는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큰 쪽 범위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근데 여기는 2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비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2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거니까요. 그럼 딱 그려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끊겨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불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살펴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어떻게? 우극한을 물었네요. 자, 우극한 fx. 자, 그럼 이거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자, 2 플러스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뭐다? 우극한. 그럼 어떻게?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걸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바로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자, 그래서 무슨 극한? 자,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결국에는 막 2로 접근하는데 어느 쪽? 그죠?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는요, 이렇게 해서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2로 접근하는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에 수렴한다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계속 결론을 이야기해 버렸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뭐다?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뭐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럴 때는 뭐다?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쌍화살표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고요.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은 것은 결국에는 뭐다?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곳에 모이면 수렴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결론입니다.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시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의 결합이 돼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뭐로 간다?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절대값 x. 자, 요거를 한번 극한을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x분의 절대값 x. 자, 그럼 이거는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하고 x가 뭐다? 0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분의 x니까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자, 뭐를 붙이고 나오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내는 건 뭐다? 자, x는 0, 무슨 축? 네, 바로 y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0보다 크면 자, 이건 뭡니까? y는 1이에요. y는 1은 뭐냐면 바로 무슨 함수? 상수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한다? 이렇게 지워주는 게 되겠고요. 대신에 자, 0이 들어가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우리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뭐하다? 작은 부분.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근데 우리가 0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자, 0에서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죠?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식으로 이제 바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0으로 가는데 뭐다? 우극한. 예, 그리고 뭐다?
0으로 가는데 뭐다? 좌극한 이 두 개를 한번 구해서 이 두 개 같은지만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보세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잖아. 그러면 이 x가 무슨 수다? 양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절대값이 그냥 바로 x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상수함수는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값에 x의 어떤 값이 가까이 가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을 구하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자체가 뭐다?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무슨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 우극한에서는 절대값 부분 항상 좀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자, 좌극한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얘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0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극한하고 자, 뭐하고 좌극한이 뭐하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극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로 항상 그려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다? 우리가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뭐다? 자, 불연속이 되죠, 그죠? 뚝뚝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자, 문제 7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7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둘 다 뭐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의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은 뭐냐면 x가 어디로 마이너스 4분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극한값을 물었대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로 뭐 해야 된다? 분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3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과 우리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뭐다? 좌극한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3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은 이 극한이 있고 좌극한, 우극한이 주어지면 범위가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3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다 이런 의미거든.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1이 됩니다. 근데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시면 좌극한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가 뭐겠죠? 그냥 마이너스 4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마이너스 3에 굉장히 가까운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판단하기 좀 편한 게 뭐냐면 아무튼 절대값 안이 뭐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해 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본다면 마이너스 4를 딱 넣는 순간에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죠? 음수죠. 예, 그래서 음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뭐를 붙이고 나오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x는 마이너스 3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리가 상수함수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소수용 나오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우극한 x 플러스 3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 하고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자, 좌극한이죠.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은 자,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시면 뭐가 되냐면 따라서 극한값이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부분은 우리가 항상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교육을 풀었죠. 그런 것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분하시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교육을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자, 여기는 절대값 x-1이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약분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1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극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극한, 자, 좌극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극한 절대값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쪽에서 이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x-1은 뭐가 됩니까? 1보다 큰 것에서 1을 뺐으니까 양수음수? 양수. 그래서 양수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그냥 절대값 비호가 풀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x-1이 전체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 잘 알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다. x-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1에 가까이 가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하나 빼먹었네요.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자, 1보다 작잖아. 그럼 1보다 작은 데에서 1을 뺐대요. 양수, 음수? 그죠?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뒤에는 x-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좌극한, 우극한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한거나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한거 뭐하다? 같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네,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은 얼마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범위를 뭐 하셔야 되냐면 나눠가지고 우리가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 문제 7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학 영양길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은 어느 항공사의 수화물의 무게에 따라 초과 요금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비행기 타보시면 우리가 이 수화물 양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화물 무게가 x kg일 때 초과 요금을 fx 만 원이라고 합니다. 돈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25kg에서 35kg 미만은 5만 원이고요. 35kg 이상 45kg 미만은 얼마다?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x, 하나는 y로 결정이 되는데, 자, x가 뭐죠? 그죠? x가 무게입니다. 왜냐면 여기 x kg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y는 뭐죠? 그렇죠. 초과 요금.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수화물의 무게가 25kg 이상 35kg 미만입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게는 뭐였죠? x. 그래서 x가 25에서부터 얼마다 35가 미만이 되면 우리가 금액 변동 없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얼마다? 전부 다 얼마다? 바로 5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kg 이상, 여기 잘못했네요. 미만이면 여기 빠져야 된다. 그죠? 자, 이번에는 35kg 이상, 자, 몇 kg 미만이다. 자, 45kg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얼마다? 이때는 10만 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 여기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그냥 무게고 여기는 뭐다? 초과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표평면처럼 동일한 간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다? 25에서 어디 사이다? 35 사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다? 45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y는 얼마가 되냐면 하나는 5고 하나는 얼마다? 1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5에서 35 사이는 얼마다? 5만 원이죠. 그럼 5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25는 들어가고 우리가 35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35에서 45 사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10이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는 35는 들어가고 우리가 45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물었어요. 자, 리미트 x가 35로 갈 때 fx를 물었네요. 자, 극한값을 물었죠. 자, 그럼 이럴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슨 극한과 그죠? 자, 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사합니다. 자, 1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35. 자, 플러스 뭡니까? 우극한. 자, fx를 보는 거예요. 자, 얼마죠? 자, 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쭉 가서 우리가 그때 극한은 얼마냐면 우극한 값은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건 무슨 극한? 자, 좌극한을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35보다 작은 범위에서 계속 가니까 이 그래프 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y는 얼마나?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35로 갈 때 우극한하고 뭐하고 35로 갈 때 좌극한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극한값만 조사하고 있는데 이 극한값이 나중에 연소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고 나중에 미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좌극한으로 우극한으로 나누셔서 두 개의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